네, 오늘 10월 16일은 4.16 세월 참사 꼭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세월호 특별법제정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고 실종된 10명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 잊지 않겠다는 약속,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아침입니다. 어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됐습니다. 남북한 양측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남북한 간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평화의 씨앗입니다. 이제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년의 단절과 질곡의 세월은 단 한 번 만남으로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전향적인 자세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 상호 비방의 금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 생명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규 미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도 경찰력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선 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올가매고 있는 5.24 조치는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나산에서 하산 물류사업 등으로 5.24 조치는 이미 그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 드레스덴 선언이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년은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기도 합니다. 2015년이 평화통일의 원년으로 역사의 한 장에 기록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연일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 사찰의 진실이 마치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 1984년을 떠오르게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말살, 사회적 감시 체제와 억압의 위험성을 경고했던 조지 오웰의 염려가 이 정권에서도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내비게이션까지 사이버 사찰이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엊그제 법무부 국감의 답변에서 황교안 장관이 자신도 카톡을 사용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없다고 강변했지만 실상이 다릅니다.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의 정부의 감청영장 불응 선언이 바로 법무부 장관의 말이 잘못됐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감청영장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버 이중 국적 취득은 정부의 검열과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의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경쟁하듯 이번 사태를 보도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면 박근혜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는 다음 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존엄과 자유를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 사찰에 대해 단호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사이버 사찰의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반드시 정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객관적인 지표들이 연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QJ 국정감사에서는 이 정부의 가짜 민생,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반민생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국민의 가계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줄이는 우리 당의 소위 업앤다운 정책이 진짜 민생이고 경제 살리기임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내리기 위해 최근 단통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서 당내 TF팀도 구성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인 통신비 국민의 부담으로 증가되는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폭리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 활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 부담을 내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 경제정책이 국민의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정책위원장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참담하고 죄송한 만큼 그말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어린 영령들과 일반인 피해자들께도 마음속 깊이 애도의 뜻을 바랍니다. 사고 발생 초기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이런 방부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성의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국가를 개조해서라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진솔한 반성도 사죄도 없는 대통령이 된 울분을 참으며 4.55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기대하며 기다린 지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진행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여당의 집요하고 진음적인 회의 방해와 야당의 성의 없는 증인 채택을 여당이 거부하면서 청문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큰 성과 없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 부여 문제를 철저하게 차단하는가 하는 특별검사 추천 문제 등에서 정부 여당이 한사코 유가족 투표 참여를 폐지하려고 하여 오랜 기간 난항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총리와 관련 장관들에 대한 국가적인 컨트롤하고 공격 책임은 면제시켜주고 반면에 세상을 아직한 유병헌에게 참사한 대부분이 책임을 전가시키고 해수부와 해경의 극소수 실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듯인데 정부가 성의 없는 진상조사를 했다고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은 공명정당 조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할 것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세월호 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적어도 약속했던 10월 말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밝혀드립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연 2.25%에서 2%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불과 2달 만에 다시 인하한 것은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의 2주일 종제는 금리 인하 이후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고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되었으며 경제 주체들은 심리 개선이 미흡하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번 금리 인하 때 밝힌 바와 같이 경기와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려사항을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0조 원을 넘어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DTI, LTV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전반적인 경제 기조가 빛을 내는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더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한국은행은 한은법에 명시된 대로 자주성 갖고 독립적으로 포괄적 금융 안정을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한 제 목소리를 내릴 것을 기대합니다.
4대강 은항개발, 해자원 개발의 실패 등 지난 MB정부 무분별한 재정 낭비의 후폭이 큽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총 20, 공사는 총 22조에 달하는 4년 사업 예정 8조 원을 투입하여 연간 금융병원은 3,200억 이상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간 한 4천억 도 예산을 쓰는 것 같아요. 이자로 3,200원, 원금 800억, 800억씩 8조를 갚으려면 100년간을 갚아야 됩니다. 매년 4천억씩 100년간을 해야만이 8조 빚을 갚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실패 때문에 우리 공기업이라는 수자원공사가 빚더미 안게 되는데 책임 있는 정부라면 실패의 책임을 밝히고 뒷발을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쉬운 편법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라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수도요금 인상을 유도하는 질의를 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도 이에 맞장구 쳐서 수도요금 후 인상 의사를 피력하고 마치 짜고 치는 구스동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잘못은 정부가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주는 8인치만 처사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정 부족을 메우기에 담배값 인상, 고속도로 요금 인상 등 같이 하나같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서민의 봉이라는 방식으로 총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타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파상적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서민 증세, 서민 파탄의 시위에 맞서 확실하게 정기국회 통해 예산 시위하는 법안 시위에서 일관되는 것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실기하기 전에 권력 분산형 개헌 추진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통령은 경제 블랙홀을 우려하고 여당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를 염려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개헌을 해야 합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개헌을 통한 합리적 정치 체제가 필요하고 권력 누수도 임기 후반기에는 더 커지게 됩니다. 내년에 대선 주자들이 부각되고 나면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개헌이 어려워집니다. 과거에도 그러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는 국회의원 과반수가 희망하고 있는 개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김태년 의원님 누리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무격다짐 국가기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저께 최경환 기획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동 브리핑을 했습니다. 요지는 내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내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 교부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예산 대책을 세워서 지원하는 듯한 표현입니다만 사실상 새로운 재정 지원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보통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몫을 선을 그어서 칸막이를 쳐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강제하겠다, 이런 의미일 뿐입니다. 새로운 지원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것은 2012년 초에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 이 합의가 출발점입니다. 일선 시도교육청과는 전혀 상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시도교육청에다가 일반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적반하장일 뿐입니다. 정부는 아주 무능했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서 2015년
내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규모가 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이걸 전제하에서 누리과정 재정 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겼던 건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내년도 교육 재정은 39조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규모가 서울이 한 3,700여 원, 경기도가 한 5,700여 원 등 총 17개 시도에서 2조 1,429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어린이집뿐입니다. 어린이집뿐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감들과 야당 교문위원들은 교육재정 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심각성과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이것을 수차례 지적을 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책을 세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은 채 지방교육 재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을 이미 다 개정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데요. 이 시행령들은 모조리 다 상위법 위반 이미 밝혀졌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사업인데 어린이집은 교육감이 아닌 시도지사의 소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로 내려보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시도교육 재정에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계호 의원님 간통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폰을 사용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의 국민, 우리 국민은 이제 화병이 날 지경입니다. 그 큰 이유가 단통법상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약정 보조금의 분리 공시가 무산된 데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영상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 요금으로 증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발언한 14일은 국회에서 단톡법과 관련하여 정부 미온적이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내역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이틀째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었던 날입니다. 그럼에도 국정을 통할할 책임 있는 국무총리가 이러한 국회의 지적을 무시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느니 설명이 안 된 것이 요인이라느니 하는 발언으로 여론을 호도한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삭제하기 이전에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분리공시를 좌절시키기 위한 여러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9월 24일 바로 그날 있었던 방통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이기주 상임위원은 정부 차관 회의에 참석해서 법제처 의견으로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추천 허원재 부위원장은 분리공시 반대가 본인의 확고한 소신이었으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등 국민의 들끓는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부적절한 발언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분리공시 무산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합작품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상주 의원님이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자 성상철 내정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있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실망을 넘어서 포기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다음 달 예정된 건강보험공단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앞두고 전에 병원협회장을 지낸 성상철 씨가 공모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내정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갖고 병원이나 제약회사하고 협상을 벌여서 국민들 입장에서 유리하게 끌어가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의 이익과 상대되는 집단과 지루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병원들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사가 건보 이사장이 된다면 그것은 마치 노총위원장을 전경련 출신이 맡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와대 출신 천피와 선대 출신 선피와 이어 뭐라 이름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력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성상철 내정설이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79년 11.6 박정희 대통령 피격 당시 첫 대면했던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사 이유가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수첩 인사를 넘어 추억 인사, 회고 인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병원 경영자 출신이라고 해서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지 않는다 답변했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다. 증오의 정치에 앞장섰던 김성주 선대위원장을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임명한 것을 봤을 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무개념 인사가 벌어지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며 만약에 그럴 경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듭니다. 우리 남준희 인수 의원님 보충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건보공단 오늘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 건강재산 네트워크,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 전국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포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가입자 포럼에서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공단은 1만 3천여 명의 직원과 연간 50조 원의 재정을 관리하고 4대 보험 통합징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가입자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경영자 출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중립성을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사만큼은 공직자 단체를 대표하는 이런 인사만큼은 공단, 건강보험의 재정을 관리해야 될 공단 이사장으로
인선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카카오톡 검열 문제. 오늘 법사위에서는 서울고검과 서울지방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이버 대책회의를 했고 허위사실 유포 내용이라든지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서 검열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책반이 꾸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질의가 계속될 것입니다. 9월 16일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지나치다. 그러자 9월 18일에 검찰이 팀을 꾸려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웁니다. 광대역 LTE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떠받들기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대역 LTE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떠받들기.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감찰하고 검열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카카오톡의 이석구 대표와 이 사이버 관련한 전문가 두 분이 오십니다. 검찰과 법원이 발부했던 감청이라고 하는 영장이 실제로 지금 현실상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법에 어긋나는 형태로 감청 자료를 가져갔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오늘 고스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인데요. 최근 3년 동안 2,570만 건이 바로 국가기관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통신자료를 요청한 숫자입니다. 감청, 압수수색 요청한 것이 2,570만 건이라고 하는 것. 과거 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사찰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서 귓속말 하는 것까지 사찰해야 되고 이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제는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엄청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청와대를 감사했습니다. 청와대를 감사하겠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청와대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니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그럼 자료 안 받을게요. 그리고 질문을 보냅니다. 2개의 질문. 대통령이 보고는 제대로 받았나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는 좀 했나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서면으로 단 2장이 왔습니다. 대통령은요 보고 받았고요. 대통령은 지시 내렸습니다. 이 2장의 감사 보고서, 이것을 보고서로 채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건시킬 수도 없고, 이런 감사원의 허술함, 그리고 감사원의 부실, 감사원이 청와대 면죄부 주기, 어제 감사원은 엄청나게 여당도 문제 제기하고 야당도 문제 제기했습니다. 감사원장이, 추상과 같은 감사원장이 사과를 5번 더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사과, 자료 안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 자료 없다고 해서 사과, 청와대 감사 결과는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자료를 보좌진들이 가서 직접 보았더니 감사원이 미리 내놓은, 우리에게 의결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에는 대통령께 몇 시에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가서 청와대가 준 단 2장짜리 자료를 보니 몇 시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친절하게도 단 2장밖에 안 되는 자료에 고치기까지 해서 자료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질타하고, 어제 여야가 같이
그리고 법사위원장과 같이 그리고 오윤근 원내대표님도 같이 해서 감사원 개혁특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이동통신요금 관련해서 미래창조부를 감사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 비용 등 해서 22조 8천억 원을 국민에게 떠넘겼다라고 하는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한 감사를 감사위원들이 불문에 붙였던 사실이 어제 공개되었고 이것이 바로 국민의 이동통신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계기였는데 그것을 숨겼던 감사원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원의 문제점 그리고 무서운 청와대 설설기는 감사원을 여러분께 보고드리면서 감사원 개혁의 신호를 올립니다. 예, 아까 우리 이석형 부의장께서도 분권형 개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될 때 감사원의 소속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안규백 원내 수석 부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국방위원회 안규백입니다. 어제 남북한 당국자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급, 장성급 회담이 7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지난 7일 서해 NLL에서의 함정 사격전, 10일의 총격전에 이어서 자칫 악화일로로 치닫을 수 있던 시기에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만나서 나눈 얘기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회담의 평가는 실무회담과 장선회담보다 약간 상위 개념의 회담이 아닌가라는 저는 평가를 받습니다. 북한의 고위급 초빙방이 방한으로 시작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서 소속히 오이사 조치 해제는 물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남북 회담이 임하는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7일 전화 통지문을 받고도 8일 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회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2차 고위급 접촉을 오는 30일 개최하고자 북한에 제의했음에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께 투명한 남북 대화를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박 대표 남북 대화입니까? 이번만에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저작권 전환도 밀실에서 국민 모르게 추진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남북 관계, 외교 정책의 특수성, 이마저도 저는 국민의 동의와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성공적인 남북 회담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을 분명히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한국성급에 대한 세월호 참사 국정감사가 계속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그 목포 지원에서 그 전문가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시간 내에 퇴선 조치가 있었더라면 10분 이내에 전원 탈출이 가능했었다라는 그런 전문가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언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어제 바빠가지 않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구조 실패, 정부 실패가 단순 사고로 끝났어야 할 세월호 그 사고를 사건으로 국민적인 참사로 키웠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감사가 진행이 됩니다만은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어제 동행명령을 발부한 8명 중에서 이준석 선장 등 4명이 여전히 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작 나오지 말았어야 할 때에는 일찍 나오고 꼭 나와야 할 때는 나오지 않는 그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그 승무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4명은 나오기로 했습니다. 1등 항해사 강원식, 2등 항해사 김영호, 또 견습 1등 항해사 신정훈, 진도 VTS 센터장 김영준, 이 4명은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불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원인을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찾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잠깐만요. 원내대표님께 건의도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제가 19대 국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게 이제 오늘 어떤 언론 사설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이 자료 미제출, 그리고 이 늑장 제출, 이 늑장 제출은 일종의 꼼수거든요. 또 지금 분석할 시간을 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 지금 증감법 다 위반이거든요. 정부가 아주 지금 법 위반을 남룩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표께서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아주 강력하게 시정 조치를 할 것을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된다고 한다면 이런 국정감사가 계속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국정감사 중단도 심각하게 지금 검토할 상황이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국감 자료 부실 제출, 심지어 올해는 산업위에서 윤상직 장관이 자료 국감 방해하는 노골적인 문서까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으로 총리에게 강력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요. 국감이 끝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사법 처리 대상이 있는지 또 징계 대상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저께 특히 감사원에서 뭐 그런 일이 어제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여야원들이 오죽했으면 합의하에 법사위에다가 감사원 개혁 TF를 설치하자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